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다람쥐님 고민 이야기 들어볼게요. 작가님의 20대 팬입니다. 저는 작가님 책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자신에게 반하지 않은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 엄마, 그리고 가정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빠와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제가 태어난 후로 20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정된 직업을 가진 엄마가 경제활동, 육아, 집안일까지 모두 하십니다. 저의 애착 형성도 엄마와 되어 있고요.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시간 아빠와 부딪히면서 무책임한 아빠에 대한 미운 감정이 더 커졌습니다. 이 감정을 제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서 힘이 듭니다. 가족을 미워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알려주세요.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미움이에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긴 시간 동안 복수를 준비하는 설정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속이 사이다 마신 것처럼 시원하고 통쾌하고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미움이라는 감정을 갖고 그걸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어서 그래요. 미움은 감정 중에서도 독성이 제일 강해요. 독을 머금고 남한테 입으로 뿜으면 어떻게 돼요? 남한테 그 독이 가기도 전에 내가 그 독을 마시게 되죠. 미운 감정을 품는다는 게 그거랑 비슷해서 다른 사람한테 뭘 어떻게 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피해를 입어요. 내 자신이 만약 그릇이라고 한다면 미움은 그릇까지 다 녹일 정도로 독성이 강한 거예요. 이렇게 미움이 힘든 감정이니까 사람이 자기 힘든 걸 피하려고 심리적으로 여러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요. 어떤 사람은 기억에서 경험을 지우기도 하고 심리적 고통을 몸으로 전이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제가 무서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가족을 미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자주 생기냐면요. 그 미워하는 가족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심리학 용어로 적대적 동일시라고 하는데요. 증오의 감정을 현실적으로 해소할 방법이 없으니까 반대로 내 마음을 바꿔서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흔한 예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가 되는 확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 나보다 강한 어른이 나한테 고통을 줘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 나한테 그런 짓을 하니까 부모가 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부모를 미워해봤자 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자기 인지 범위에서 수용하려고 해요. 내가 잘못해서 아빠가 때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덜 괴롭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 미운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 상사가 진짜 인간 쓰레기다. 저 인간이 미워 죽겠다. 그런데 나는 이 직장에서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 이런 상황이면 더 이상의 자아 손상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상사가 하는 행동을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사하고 같은 사람이 되고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입장이 되면 심리적으로 내가 좀 더 견디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라서 그래요. 이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의식의 시스템이지만 그래도 건강한 건 아니죠. 사연자님, 지금 얼마나 힘드실지 이해가 돼요. 가족이 미운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거든요. 가족은 누구한테나 내 근본이고 뿌리라는 인식이 있어요. 차라리 내가 좀 못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가족이 어디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면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감정에 시달리게 돼요. 특히 사춘기 지나서 이제 세상에 대해 뭔가 알게 된 이후부터 완전한 어른이 돼서 원가족에서 독립하기 그 전까지 그 시기가 진짜 힘들어요. 사연자님이 진짜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족이라고 해서 또 부모라고 해서 꼭 사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사랑은 의무가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그냥 애착 형성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제대로 못한 건 일단 부모 쪽 잘못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긍정적이지 못한 인간형이고 저 사람이 싫다.
이것까지는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싫은 감정하고 미움은 달라요. 싫다는 감정은 무관심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감정이고요. 물리적으로 분리되면 상대를 바로 내 인생에서 배제시킬 수 있어요. 내 부모니까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돼. 이러면서 아버지를 내 인생하고 자꾸 연결시키면 오히려 미움의 감정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우선 심리적으로 부모하고 내 인생을 분리하세요.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아빠는 한심한 인간이다. 이걸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내가 뭐라도 해봐야 한다. 분명히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은 부모는 무의식 중에 자녀한테 이런 역할을 어느 정도는 요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가족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못하는 아빠하고 힘들게 살아온 거, 그게 나 때문이다. 혹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 자식들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실상 어머니가 선택한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이혼을 안 했잖아요. 가족원으로서의 역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아직도 애정이 있다든지, 이혼해서 자식을 혼자 키우는 사람으로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든지, 아니면 역할이 없더라도 집에 남자는 있어야 한다. 이런 가치관이 있다든지, 뭐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그건 어머니의 인생에서 어머니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자님이 어머니의 입장에 대신 들어가서 그 감정을 대신 느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인생은 부모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이렇게 분리시켜 두시면 그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일 텐데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금수저를 선망하는 현상하고 그 대척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짝퉁 논란으로 한 유튜버가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왜 그 인물의 캐릭터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나, 그런 반성의 시선들도 많았어요. 일종의 금수저 선망 아닌가 하는 시각이었죠. 그 사람 자체가 능력이 좋은 것보다도 좋은 환경, 좋은 부모를 타고나는 걸 더 부러워하고 높이 평가하고, 그런 것들이 젊은이들의 좌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뭘 개척하기가 힘들고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라서 태생적으로 좋은 조건을 타고난 대상에 자기 이입을 하는 거죠. 그 대척점에서 부모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걸 더 힘들어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힘든 마음도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부모와 내 인생을 분리하면 훨씬 나아져요. 제가 전에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소득세를 내는 기혼 여성들의 20%가 배우자한테 소득이 없어요. 자, 바꿔서 말하면 돈 버는 아내 5명 중 1명은 남편이 백수라는 거예요. 뭐 이게 배우자가 소득이 안 잡히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소득세를 배우자 명의로 하는 걸 수도 있고,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요. 어쨌든 사연자님 같은 경우가 굉장히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연자님 감정이 어떤 종류인지 알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가족 이야기가 치부이기 때문에 다들 서로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만 이상한 가정에서 자랐다고들 생각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이 오히려 드물거든요. 오늘 드린 이야기들이 비슷한 고민이나 상처 있으신 분들한테 힌트가 되기를 바랄게요. 저와 더 깊은 소통 나누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